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탠다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볼까 합니다. 스탠다드는 표준이죠.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표준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대화 속에서 어떤 표준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특히 거래의 경우 이런 표준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힘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자를 갖고 왔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자, 하나는 새로 만든 자예요. 자는 영어로 룰러라고 하죠. 근데 이 자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쇠 자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고, 혹은 플라스틱 자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길이는 이 두 자로 측정했을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 두 자는 온도에 따라서 팽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열팽창이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팽창을 해요. 그래서 그 팽창이 최소가 된다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물질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근사값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의 근사값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정밀 작업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작은 오차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표준에 대해서는 또 단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터를 쓰죠. 길이를 잴 때 미터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치를 쓰기도 하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단위 하나로 5천억 원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달 탐사선을 보내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제 물품을 제작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미터 대신 인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오차지만 결국 달까지 날아갔을 때는 달을 벗어나게 되어서 우주로 사라져 버렸죠.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그 우주선을 만드는 비용이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단위의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단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 왜 필요할까요? 서로 간의 객관적인 생각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 진시황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인데, 진시황.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도량형 통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도량형이 뭔가요? 척도, 길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대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과 이쪽에 사는 사람이 서로 크기가 달라서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같은 되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쪽에서는 양이 적다고 불만이고, 이쪽에서는 제대로 주었다고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통일시켰던 왕, 그게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매우 중요한 거였죠. 표준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표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8시 10분까지 혹은 8시까지 학교에 오죠. 그 시간이라는 것도 표준이죠. 우리가 정한 표준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수업 시간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질까요? 누구는 일찍 오고 누구는 늦게 오고, 괜찮아, 시간이 다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러 갔어요. 근데 기차가 시간에 안 와요. 왜냐면 철도청 시간은 다르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표준이 없다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단위들이 있지만
근본이 되는 그 단위들이 있어요. 근본이 되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 표준을 7개로 정의했고요. 세계적으로 도량형을 기준들을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7개의 표준은 시간, 그리고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그리고 물질 양, 그리고 칸델라, 빛의 세계를 측정하는 칸델라, 이렇게 7개를 기준 단위, 표준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는요, 이런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 도량형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여러분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1kg 원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킬로그램, 질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얘입니다. 얘는 그 이리듐하고 백금하고 합금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1kg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만들고 그 복제품이 있죠. 복제품을 7개를 만들어서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물론 그 복제품은 조금씩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이 복제품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제품들을 외국에 팔 수가 있죠. 같은 질량으로.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원기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리듐하고 백금은 녹이 잘 슬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거의 지금 형태로 보관을 하지만 서서히 산화되거나 조금씩 녹슬는 그런 현상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50년 뒤에 측정을 했더니 0.0005g이 차이 났답니다. 얼마라고요? 0.0005g. 우리 생각할 때는 아주 무시할 정도 같지만 그러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길이에 대한 표준입니다. 길이에 대한 원기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미터 원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길이 형태의 이러한 금속재를 만들어서 역시 전 세계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원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를 보여줬지만 열 팽창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물론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고민도 생긴 거죠. 과연 저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60초가 모이면 1분이 되고 60분이 모이면 1시간이 되죠. 24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 뭘로 쟀냐면 지구의 자전으로 쟀단 말이죠. 지구의 자전으로. 근데 문제는 이 지구의 자전도 변합니다. 자전 속도는 매우 천천히이긴 하지만 조금씩 느려져요. 지구가 태어난 초창기 지금으로 한 30-40억 년 전쯤에는요. 지구의 하루가 10시간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수십억 년이 지난다면 지구의 하루는 34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48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오긴 했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재작년 2019년 5월 20일 5월 20일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표준을 만든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표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 그동안 써왔던 4개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7개의 표준이었었잖아요. 그 중에서 4개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무엇 이런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재정의 됩니다. 재작년 5월 20일 날. 그래서 질량을 바꾸고 암페어, 켈빈, 몰을 바꾸게 됩니다. 질량은 아까 뭐였었죠? 킬로그램 원기를 사용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폐기하고 변하지 않는 플랑크 상수를 이용했습니다. 플랑크 상수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쉬는 시간이라 밖이 좀 시끄럽군요. 애들 좀 조용히시켜 볼게요. 네, 조용히 시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아까 원기였었는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플랑크 상수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를 공부하고 싶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페어도 기본 전하량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켈빈 같은 경우도요, 온도인데요. 온도도 참 재밌죠. 여러분, 온도가 뭐예요? 온도. 차고 더운 정도죠. 근데 1도와 2도 차이는 얼마쯤 될까요? 1도와 2도는 1도의 2배인가요? 그럼 10도와 20도는 2배인가요? 그러지 않죠. 온도가 좀 부정확해요. 우리가 쓰기는 온도가 계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변화시켜서 볼트만 상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온도계를 처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온도계를. 아까 선생님이 그 물질은 열에 의해서 팽창한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온도,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수은을 넣은 유리관에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온도계예요. 수은을 넣은 온도계에 넣고 물을 이제 얼렸던 상태에서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눈금을 그어요. 그리고 계속 가열합니다. 계속 가열하면 이제 수은이 점점 열팽창하니까 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겠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끓는 점이 끓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때 선을 그어요. 그러면 얼음을 녹았을 때의 선과 그리고 끓었을 때의 그 선, 이 사이를 백등분한 거죠. 그래서 온도계를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계죠. 근데 셀시우스니까 이 사람의 앞자를 써서 C가 붙습니다. C.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C라는 그게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화씨를 쓰죠. 미국은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렌하이트. 이름이 막 독일 같잖아. 그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점부터 끓는 점까지 320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온도계가 이제 화씨라고 합니다. 보통 한 30도가 넘으면 화씨로는 한 100도 가까이 됩니다. 뭐 이런 변화가 있어서 미국은 화씨를 많이 써요. 우리는 섭씨를 쓰게 됐고요. 뭐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온도 시스템 과학 기술이 우리나라에 바로 오지 않죠.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는 셀시우스라는 용어를 한자로 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씨라고 하고요. 파렌하이트는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씨가 된 겁니다. 재밌죠? 나만? 자, 어쨌든 물은요, 여러분에게 공기도 질량이 있죠? 부피가 있죠? 과연 이 부피는 얼마큼 될까? 거기에는 분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측정하는 단위가 몰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졌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화학 공부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자, 이런 단위들이 7개 중에서 4개나
새로 재정의가 된 날 2019년 5월 20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위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볼 것은요, 측정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 뭘로 할까 하다가 1ml를 선생님이 측정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밀리리터는 길이가 아니고요, 부피잖아요. 부피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냐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만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길이만 정의가 되면 부피는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단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단위는 근간의 단위고요. 뭐 부피 이런 것들은 파생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되죠. 자, 1ml는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들 페트병으로 물 마시잖아요. 500ml짜리 혹은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잖아요. 우유 200ml짜리 우유를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밀리리터 단위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용어라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제 그 측정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나고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제인데 원형 빨대를 이용해서 1ml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한 사진 하나를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계산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1ml가 나오는구나, 그 계산식을 쓴 종이의 사진, 여러분들이 필기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2개를 첨부해서 과제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봤을 때 우리 집에는 빨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서 과제물 제출은 선생님이 3일 뒤까지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었으면 내일 모레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빨대를 구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을 1ml를 한번 측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영상으로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등교에서 또 다른 종이 났네요. 또 다른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1ml를 측정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리터? 1리터는 높이, 가로, 세로가 각각 10cm인 그 덩어리가 물 1리터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 하면 1000이 나오잖아요. 그게 1리터입니다. 그러면 1ml는 얼마큼 될까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가 되면 1ml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1ml를 측정해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빨대를 준비했는데요. 빨대는 다양한 크기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굵은 것도 있어요. 저기 공차 같은 데서 보면 펄 때문에 이런 것들 굵은 거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굵었을 때는 이게 물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물이 쉽게 나와 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안 돼서. 그래서 선생님은 한 이 정도 굵기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얇으면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측정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지금 아마 집에 빨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빨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사고 나서 빨대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쉽게 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한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쉽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좀 보겠어요. 이제 선생님 계산식을 만들어 봤는데, 지름이 0.8cm 이런 빨대죠. 빨대의 지름은 0.8cm이고요. 원의 면적은요,
3.14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0.4에 제곱해서 약 0.5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ml가 되기 위한 빨대의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요. 이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나오겠죠? X는 2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면적하고 2cm를 쌤 이렇게 재가지고요. 재가지고 여기다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때 표시는 이렇게 네임펜 같은 거, 유성펜이 좋아요. 수성펜은 녹으니까 물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펜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정도 되는 게 1ml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담그면 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 부분을 조금씩 띄우면 물이 조금씩 내려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됐습니다. 자, 요게 1ml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돼요. 이 사진 한 장이 필요하고요. 자, 사진. 그리고 이 계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빨대를 보고 측정해서 계산하는 이 계산식 사진 한 장, 이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는 시간은 3일 정도 쌤이 시간을 줄 거예요. 오늘 수업이 들었으면 내일 모레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두 장 사진 두 장을 올릴 수가 있을까? 원클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만약에 안 올라가게 되면 한글 파일에다가 사진 두 장을 같이 넣어서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됩니다. 사진 두 장을 한 장의 그 파일에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넣어서 저장해서 제출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